큰형님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국정교과서 제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국정교과서라는 건 말 그대로 국가가 직접 집필하고 발행하는 교과서를 말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상대적으로 이제 거민정 교과서가 있죠. 거민정 교과서. 원래는 이제 거민정 교과서라는 건 검정 교과서, 인정 교과서 두 종류로 또 나누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합쳐서 거민정 교과서. 거민정 교과서는 한마디로 교과서를 민간 출판사가 집필하는 거죠. 그리고 교육부가 심사하는 겁니다. 나라가 심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승인을 해가지고 그 교과서로 채택하는 건데, 그 국정교과서는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60년대, 70년대에 그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국가가 이제 국정교과서죠. 국가가 직접 집필, 발행해가지고 이제 배포를 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죠. 완전히 이제 돈은 실비만 받고 말하자면 원가만 받고 나눠주는 겁니다. 이제 오랫동안 우리는 이제 국정교과서, 우리 세대는 국정교과서를 사용했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거민정 교과서가 이제 대폭 늘어났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국정교과서를 채택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저는 이제 그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뭐 거민정 교과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그 전에 한번 좀 시끄러웠죠. 국사교과서. 우리나라 국사교과서를 국가가 국정교과서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그 진보 세력 내지는 이제 좌파 세력들이 강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거의 거민정 교과서인데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역사 교육 같은 거는요, 국적 있는 교육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거는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약간씩 뉘앙스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우리 자신의 시각에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시각에서 너무 동떨어져 가지고, 그거를 마치 어떤 측면으로 보면 역사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네. 이제 역사 교과서 어떤 그거는 이제 진영 논리로서 그렇게 하는 건데, 저는 지나친 그런 진영 논리 자체가 또 다른 이념 논쟁. 그래서 교육에 이념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진영 논리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국정교과서가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생활에 어떤 게 더 편리한가,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요즘에는 또 AI가 발달하면서 디지털 교과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뭐 컴퓨터로 디지털로 학습할 수 있는 거를 교과서로 채택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때 추진도 했었는데 저는 그거는 좀 바람직하다고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디지털 시대에 피할 수 없는 그런 조류인데, 우리가 디지털 시대 디지털을 갖다가 우리가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그거는 활용해야 될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정 교과서를 만약에 있다고 해도 거기에 디지털 교과서로 대체하는 것보다는 그걸 부교재로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실력 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간접 경험의 확대를 디지털로서 보충하면은 굉장히 좋은 거지. 뭐 굳이 왜냐면은 종이책이 주는 그런 이점이 있거든요. 종이책이 주는 이점이. 그거를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게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또 뭐 무슨 덴마크나 북유럽에 많은 그런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조사한 게 있어요. 근데 지나친 디지털화는 교육 효과를 떨어뜨리고 두뇌 발달에 지장을 준다고, 그렇게 어린 나이에 지나친 디지털화, 너무 많은 디지털 접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집중력 저하,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이책의 어떤 큰 장점은 우리가 수천 년간 계속해서 확인을 해온 거기 때문에 검증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종이책을 중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종이책이 사실은 비용도 적게 들고요.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편하게 피로가 없이 부담감 없이 반복할 수 있고 또 보면서 골똘히 상상을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자, 저는요, 요즘에 이제 제가, 저희 이제 애도, 저도 애가 둘인데, 초중고 다닐 때 보면은요, 제일 불만이 그거였어요. 아니, 나 때는 국정교과서로, 편하게, 공정하게, 편리하게, 그 다음에 저비용으로 잘 하던 것을 굳이 거민정 교과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웬 난리인가. 그 다음에 웬 이 낭비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애들이요, 이제 신학기만 되면 이제 교과서를 새로 발행하지 않습니까? 서점에 이제 출판사별, 학교별로 출판사를 지정을 해요. 뭐 수학이다 그러면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창비, 국어는 미래엔, 무슨 사회는 YBM,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과목별로 다 채택을 해놨어요. 그거를 학생과 학부모가 다 서점에 가가지고 일일이 고릅니다. 그때 가보면은 난리 법석이에요. 다들 나와가지고 그 이제 골라가는 거죠. 예, 골라서 사가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분실을 하더라도 또 이제 그걸 사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참 제가 봤을 때는 굉장한 낭비입니다. 낭비. 그게 이제 지필진도 출판사별로 지필진을 다 갖춰가지고 그 교재를 채택을 만들어가지고 제작을 해가지고 그 국가로부터 이제 검사, 심사를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국정교과서는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한마디로 원팀을 구성하면 되는데 이건 출판사별로 다 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판사별로 시제 교과서부터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모든 교과서를 만들면요, 그거를 또 채택을 해달라고 각 학교에 전부 책을 만들어가지고 보냅니다. 그 보내는 양만 해도 어마어마한 낭비예요. 출판사별로 다 만드니까. 예를 들어 국어 교과서다. 출판사별로 다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뭐 각 과목별로. 수학은 수학, 사회는 사회. 이게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우리나라에요, 초중고 학교 수만 해도요, 대략 11,600개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2018년인가 뭐 그렇게 대략 11,600개를 각 과목별로 출판사별로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 웬 난립니까? 왜냐?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최고의 지필진이 국가에서 그 최고의 지필진 각 분야마다 뭐 수학이다 그러면 국가에서 그걸 못 구합니까? 최고의 지필진 수학 분야에 중학교 수학이다. 최고의 지필진을 구성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서 딱 제품이 나오면 그거를 저렴한 비용에 공급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비용도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거를 그냥 책값도 상당히 비싸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이게 진영 논리로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동으로 갈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국정 교과서 제도니 뭐니 모든 사회 제도를 무조건 유럽의 사례를 들어요. 유럽의 사례, 외국의 사례. 그게 아니라 외국은 그렇게 할지라도 유럽은 그렇게 할지라도
그게 우리가 훨씬 장점이 많고 효율적이고 이점이 되게 많으면 그걸 우리가 채택해가지고 우리가 하면 다른 나라가 따라서 배울 거 아닙니까? 우리 거를 도입할 거예요. 뭐 K 문화니 뭐니 이런 것처럼요. 그런데 굳이 우리 거를 버리려고 해요. 우리의 장점이 많은 걸 버리고 왜 단점이 많은 외국 거를 꼭 추종을 해야만 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할 뿐만 아니라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국정교과서가요, 보통 이제 국정교과서의 단점을 막 얘기를 하는데, 뭐 단점을 얘기하면 저는 그 단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든지, 다 무슨, 그런 자유를 박탈한다, 제한한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자유 선택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수학을 공부하는데 무슨 출판사가 달라야 자유를 보장받는 건가요? 올바른 학문을 하면은 그게 되는 거 아닌가. 보통 이제 국정교과서 단점은 제가 들어봐도 이해가 안 되고요. 장점은 오히려 제가 수긍이 됩니다. 장점은 이제 첫째, 내용이 국가에서 딱 하나를 하면 훨씬 표준화되고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동일한 교재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비용도 저렴하고 낭비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동일한 교재, 동일한 기준, 일관성 있는 표준화된 교재를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수험생이 시험 보는데 국가적 시험 수능이라든가 이런 거 보는데 훨씬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수험생 입장에서도 준비하기 편하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도 비용이 저렴하게 들으니까 국가에서 만드는 게 훨씬 비용이 저렴하죠. 비용이 저렴하게 들으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경제적으로도 이득이죠. 그 다음에 학부모 입장에서 편리하죠. 왜?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 분야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학부모 입장에서 마음도 놓이죠. 왜? 내 자식을 조금 더 좋은 교재로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점수를 올려야 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거죠. 어차피 표준화된 교재를 잘 열심히 공부하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성적을 올릴 수 있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국정교과서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 너무 이 국정교과서를 폄훼하고 평가가 낮고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왜냐면 제가 학생의 입장도 해보고 학부모 입장도 해보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전통, 다른 나라보다 훨씬 앞서간 게 우리가 국정교과서 제도고, 그게 우리나라의 장점, 우리 K문화의 또 다른 장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 좋은 거를 버리느냐, 그리고 단점 많은 거를 채택하느냐.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국정교과서를 다시 채택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